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뽀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주입니다. 자, 2020년 NCS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 다음에 NCS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2020년에 이제 NCS를 대비할까 많이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NCS 아마 제가 굳이 제가 말을 안 들어도 당연히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고요. 특히 굳이 제가 NCS 뭐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2020년 NCS 채용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한번 분위기를 볼까요? 자, 2017년도부터 이미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NCS가 도입이 됐죠. 지금 다 NCS죠. 대부분의 금융 공기업은요, 지원자의 연령이나 학력, 전공 제한에 두지 않고 있고요. 블라인드 전형 굉장히 늘어나는 분위기다. 자,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할 때요, 사진과 출신 학교 작성란 삭제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향 이름 적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로 이제 NCS가 블라인드 전형 다 확산이 됐다. 영어 성적에 대한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강원 같은 경우에는 토익 730점 이상이면요,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업무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만 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그다음에 CPA 이런 우대 항목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NCS 아니면 블라인드 전형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NCS 취업 전략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직무에 맞는 능력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때 특히 NCS에 대해서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막 수업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는 친구들이 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막 물어봐요. NCS 막 얘기하면은요, 제가 이제는 너 무슨 경험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그래요.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성 있는 이야기,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직무와 관련 있는 경험이나 경력들. 경험과 경력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후반 부분에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릴 겁니다. 경력이 뭐고 경험이 뭔지.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 경력과 경험의 차이를. 어떤 분들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그분은 후반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떻게든 간에 스펙을 원하는 것이나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요구하죠. 자, 단순 암기식 지식보다는 관련된 또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학교생활 경험, 교과목 수강 얘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팀 프로젝트, 연구회 이런 것들, 학교생활 경험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도 이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대외활동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아르바이트, 인턴, 공모전 여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직무와 관련되라고 제가 조건을 달아드렸어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NCS는 더더욱 그렇다. 근데 NCS가 왜 중요하나요? NCS야말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다 채용을 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도 각각의 적성 검사가 있겠지만 NCS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NCS 나오는 분위기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NCS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대외활동 경험도 아르바이트, 인턴, 공모전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직무와 관련된 인턴,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해야 되는데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가 빠지면 안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중요하죠. 자, NCS 취업 전략 보면은 이제는 프로세스는 볼까요? 방향 선택하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하고 스토리 개발 들어가는데 방향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꼭 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으로 취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정해지게 되고 그 기업을 예를 들어서 금융계다. 그럼 금융계 중에서도 쫙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면 은행, 증권이면 증권, 보험이면 보험, 재보험사면 재보험사, 기타 등등 쭉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는 기업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기업 선택하면 뭐 해야 돼요? 기업 분석하고요. 그 기업의 이제 직무를 분석하게 되고 그 직무에 맞는 스토리 개발하게 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여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그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필기, 면접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NCS 채용은 채용 공고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채용 공고 확인을 봐셔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내 작성이 맞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NCS 보면 채용 공고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까 본다면요. 결국엔 그거예요. 야,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이건데 너 이거 준비 안 되고 이런 적성이 안 맞고 이런 일 할 수 없으면 그냥 채용하지도 마. 굉장히 심플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NCS가 굉장히 심플하다 느끼거든요.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NCS는 말 그대로 야, 이러한 일을 할 건데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무 능력이 있는데 야, 너 이런 거 안 되면 너 이런 거 적성이 안 맞으면 지원도 하지 마.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뜻이죠. 이게 뭐야? 채용 공고 확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채용 공고 확인, 직무기술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입사지원서 쓰고요. 경력기술 경험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런 순으로 우리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볼까요? 채용 공고문 확인. 여기 나오네요. 모집 직무별 각 평가 요소가 구체화 굉장히 되어 있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NCS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NCS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이렇게 NCS 가장 간단합니다. 공공기관 그냥 채용 들어가셔갖고 NCS 한번 쫙 보세요.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그건 뭐 다 나옵니다. 채용 공고문 확인하고요. 그 요건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입사자들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죠. 해당 직무에 자신이 적합한지를 따져보게 되고요. 또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채용 공고문의 모집 분야, 채용 인연, 자격, 근무 조건, 전형 일정, 우대사항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나오죠. KSA, 이거 뭐야? 지식, 기술, 태도 평가. 지식, 기술, 태도 평가에 대한 어떤 직무 설명을 꼭 읽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제는 뭐 자꾸 대학 얘기해서 그러는데 실제 그 성적을 매길 때도 이제 NCS 평가 기준으로 좀 성적을 매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지식, 기술, 태도의 점수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점수도 실제적으로 NCS도 단지 채용뿐만 아니라 점수를 평가하는 데서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NCS가 기본적으로 이제 채용 시장에서는 거의 틀이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쓰겠죠. 서류 전형을 통해서 기업에서는 지원자들이 자사가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어떤 교육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이런 것들이 크게 4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력사항, 직무 관련 활동 내용 주로 물어보니까 꼭 준비를 꼼꼼히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경험 및 경력, 여기 나오네요. 경험과 경력의 차이 여기 나오죠. 경력과 경험 기술서는 아래 개념 정리라는 작성이 필요한데 경험이 뭐예요? 직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제가 매번 강조드립니다. 매번 강조드려요. 직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제발 쓸데없는 얘기 좀 쓰지 말아라. 제발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직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건 경험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경험을 쓰라 그러면요. 경력을 쓰신 분이 있어요. 또 경력을 쓰라 그러는데 경험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경험은요.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했던 내용이고요. 경력은요. 또 나오죠. 직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제가 강조드린 이유 아마 아실 겁니다. 직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조직에서 소속돼서 급여를 받으며 수행했던 내용. 이거는 경력입니다. 자, 차이점 좀 아시겠죠? 경험과 경력의 차이 너무 중요하죠. 이거의 차이점을 모르고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소서 쓰시면 안 되고 입사지원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과 경력의 차이. 경험은 뭐다?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경력은 뭐다? 보수를 받고 일했던 능력들, 어떤 직무와 관련된 일들 꼭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력 개념 정리한 후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자기소개서 쓰겠죠. 자기소개서. 자기 일대기를 기술하는 방법이 아니라 해당 지원자의 아래 항목을 보시고 좀 보셔야 되는데 지원 동기, 조직의 적합성, 그다음에 기초 능력 평가를 위한 질문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업 기초 능력이죠. 의사소통 능력 이거 쭉 나눠집니다. 많이 보셨죠? 자원,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쭉 나오는데 자, 의사소통 능력은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사소통 능력을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너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니? 물론 그걸 넘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설득을 잘 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룩했는지 이런 점을 경험을 쓰시는 겁니다. 자원관리 능력 볼까요? 제아의 자원 속도에서 목표한 바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나왔던 목표한 바를 달성했던 경험들,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문제 해결 능력 볼까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정보 능력,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그것을 해석하는 또한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지원의 기관의 비전, 핵심 가치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수리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대인관계 능력이다.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업했던 경험. 너무 많이 물어보죠. 꼭 NCS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각 기업에 있는 적성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회사들의 채용 과정까지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부분이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해봤던 경험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런 것도 물어보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등했던 경험, 갈등의 경험. 또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게 포인트겠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경험들. 이런 것들 대인관계 능력에 포함된다. 관련 경험들이다. 왜 제가 자꾸 이걸 찍어드리냐면 교수님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수리 능력을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고요. 대인관계 능력에서 어떤 경험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하도 많으셔갖고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술 능력 당연히 그 직무와 관련돼서 기술을 쌓았던 경험들. 직업 윤리 같은지 뭐 근면감, 성실감, 그다음에 윤리 이런 것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된 경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인재가 누굴까라고 조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또한 뉴스에서 많이 소개되는 청년들 눈에 보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사회에 따뜻함을 주는 이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지 줍는 노인 리어카 끌고 가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뒤에서 끌어들었던 그런 미담들, 또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여성분들을 도와줬던 이런 어떤 미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고 사회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이유 바로 이런 거겠죠. 직업 윤리에 관련된 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봤을 때 미담이 될 만한 훈훈한 스토리가 자신이 갖고 있다면 직업 윤리에 충분히 녹여내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받습니다. 왜? 세상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느껴도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위 분들에게 물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기보에 보겠습니다. 기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러네요. 교수님 이거 공개도 되나요? 공개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못 찾았을 뿐이지. 여러분 못 찾았을 뿐이지 이거는 이미 공개된 자료예요. 어디 있는지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칩보 코드 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기보에서 물어봤습니다. 귀하가 기술보증기금에 입사하는 가정하에서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입사 첫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입사하기 위해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기보에 입사 시 갖게 되는 좋은 점과 기회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위 질문과 반대로 기보에서 갖게 되는 나쁜 점, 한번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썼나 볼까요? 입사 첫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일주일은 회사의 분위기와 팀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깔끔하네요. 이를 위해 팀원 첫 번째, 팀원분들의 직위와 성함, 담당하시는 업무 등 팀원의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네, 너무 귀엽죠? 그런 친구들 오면. 자, 전화 상담, 서류 업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등 작은 일부터 저희 역할을 파악하겠습니다. 신입 직원 많이 이뻐해 줘야 되겠네요. 이런 직원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세 번째, 타 부서와의 업무 협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사를 다닌대요. 저를 각인시키고 앞으로 업무에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너무 FM적이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FM적이에요. 첫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쓰는데 안 이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참 깔끔하고 정리가 돼 있네요. 자, 입사 이후에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첫 번째,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해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 신용분석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용분석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기보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평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증 업무를 쓰는데 이 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가치 평가한답니다. 또 신용도 분석한답니다.
아유, 기본적인 업무에 굉장히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을 파악했다. 지점에 내방하시는 고객과 관련된 여신 심사를 진행하고요. 리스크를 점검해서 보증서 발급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도 직무 분석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그렇죠? 내방하시는 분들, 특히 내방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이제 재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보증서 달라고. 그럴 때 뭐에 편안하게 또한 꼼꼼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 발급을 진행할 것이다. 향후 기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는요. 그렇죠. 보증서 발급된 이후에는 기업의 부실 징후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기업 경영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갖춰 나갈 것. 야, 너무 직무 분석 잘 돼 있다, 진짜. 그죠? 기업의 부실 징후. 이제 보증을 서줬는데요. 이 기업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감지하겠다는 얘기죠. 부실 징후를 빨리 읽어서 그것을 컨설팅으로 이어가겠다. 굉장히 직무 분석 잘 돼 있죠. 이렇게 직물에 대해서 기술 집쇼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잘 된 거죠. 이런 겁니다. NCS는 이런 거예요. 내가 관련된 데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직무 분석들 바로 굉장히 좋은 어떤 표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고 나서 아마 많이 깨달으실 것 같아요. 내가 NCS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NCS를 또한 반대로 내가 NCS를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칩보 코드는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을 뭐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뭔가 경제를 뭐 가르쳐서 뭐 훈계 이런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그 잘한 거에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왜? 여기에 나오신 분들 또한 여러분께 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칩보 코드는 이렇게 여러분을 향한 진심성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자기소개서 나옵니다. 아이고야, 또 나오네요. 여러분 직업도 듣지 않으셨어요? 스타, STAR. 그렇죠? 이런 STAR 기법 중심으로 구체적인 글을 쓰셔야 되는데 자, 볼까요? STAR이 뭔지 상황, 임무, 역할, 결과.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죠? 왜 그래요? 왜 STAR 기법으로 자기의 경험들을 이렇게 구술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조화 면접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조화 면접이 이렇게 물어보니 답변서도 내가 답변할 내용도 STAR 기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임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역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극복하셨나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어요? 깨달은 바가 뭔가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기관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STR 기법으로 이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STR 기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황 들어갑니다. 상황 어떠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조직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성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상황입니다.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상황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임무죠. 타스크입니다. 과제에 대한 규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어요? 그 역할은 어떤 거였어요? 그 과제가 왜 중요했죠? 그 과제를 왜 중요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임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미리 내 경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상황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준비하시고요. 또 다음 질문이 뭐냐면 역할과 노력 부분입니다. 액션인데요. 규정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 없었나요? 그 가운데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죠? 이런 게 물어보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자, 여러분의 경험을요.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다음 그 안에서 어떤 임무를 했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뭐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학부생들 막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요. 경험 자체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교수님 저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세울 만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이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과제를 내드려요. 여러분도 똑같은 과제를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술을요, 아니, 그러니까 경험을요, 한번 그 쭉 나열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칩포코드 보시다가 칩포코드 방송 딱 끝나면 노트를 그냥 딱 놓으시고요. 줄 노트면 좋습니다. 줄 노트를 딱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4학년 4학년이다, 아니면 이제 졸업을 했다, 이제 취업 준비생이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부터 거꾸로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쫙 한번 나열해 보세요. 내 그냥 경험, 아무 경험 상관없습니다. 그냥 쫙 그냥 내가 했던 일, 뭐 여행을 갔으면 여행 간 거, 아니면 어디 놀러 간 거,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거 한번 그냥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돼요. 쫙 나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기법인데 이게 묶음을 칩니다. 이렇게 묶어요. 예, 묶어 나갑니다.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묶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색깔 펜으로 그냥 동그라미만 쳐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순서가 잡혀요. 뭐가 되냐면 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은 나와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는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이죠. 그거를 조금 더 직무와 맞게끔 스토리를 만들어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NCS를 준비하실 때는요, 무조건 경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무와 관련된 경험 너무나 중요하죠. 단독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경험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쭉 나열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 쓸 때 결과죠. 성과 어땠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임무를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법이 있고요. 자, NCS 기반의 면접 전형이 있죠. 전통적인 면접과 구조화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화 면접 때문에 STAR 기법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면접들인데 구조화 면접은 뭐예요? 결국에는 말 그대로 평가자들마다 기본적으로 평가 항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일괄적이지 않다 보니까 평가의 지표가 굉장히 흔들리죠. 구조화 면접은 일관성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초점에 맞춰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이 질문들이 뭐가 돼 있다? 목록화되어 있는 거예요. 목록화. 그러다 보니까 구조화라는 게 그런 뜻이죠. 목록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질문자로 와도 누가 평가자도 와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게 구조화 면접입니다. 이러한 구조화, 표준화, 신뢰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게 구조화 면접이겠고요. 이 구조화 면접이 뭐다? NCS 기반 면접이 바로 이런 구조화 면접이다. 정리가 되시나요? NCS 기반의 면접 방법은 구조화 면접이다. 질문이 이미 목록화되어 있다. 목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구조화 면접을 준비하기가 더 쉬워요. 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꾸로 가볼까요? 이런 질문들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과제의 규칙 무엇입니까? 하위 세부 지목들, 지켜야 할 규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준비하기 편한데 다만 어떻게 준비하라? STAR 순서대로 여러분의 경험을 준비하셔라. 아시겠죠? 상황, 그다음에 관련된 일들, 직무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이 순서대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경험 면접이 있고요, 상황 면접이 있고요, 발표 면접이 있고, 토론 면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캡처를 딱 뜨신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깊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경험 면접 보면은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캡처를 뜨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상황 면접 특정한 상황에서 요거 한번 캡처를 딱 뜨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뭐였어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들이 이때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전략 팁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원 기업 정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금융 공기업은 다른 공기업보다 준비한 기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스터디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목표가 좀 필요하고요. 다른 일반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은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경제평론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 쪽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력이나 학벌들 이런 지원 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스펙 초월 채용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형에 맞춰 가야 되겠고요. 자,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영에 따라 한두 차례 정도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 꼭 아셔야 되겠고요. 왜 공기업만 얘기하시나요? 지금 NCS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왜 갑자기 공기업만 얘기하시나요? NCS니까. 자, 금융공기업 같은 거 한번 물어볼까요? 금융공기업은요. 정규직이 한 3월, 8월, 9월에 좀 집중돼서 있고요. 인턴 같은 경우는 2월, 3월, 4월, 8월, 9월 정도 약간 분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취업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많은 이렇게 정보들이 공유된 데 가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언제 2019년도에 언제 채용했나 쭉 훑어보면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3월, 8월, 9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인턴 같은 경우는 한 2월, 3월, 4월, 8월, 9월 정도 이렇게 분산돼서 뽑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금융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들이 어디에 이렇게 뽑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시험 특성과 일정을 파악한 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험 목표를 설정하자 보고 있겠고요. 자, 필기시험 계획표 작성하기라고 나옵니다. 자, 1년 공부 계획, 월 계획, 주간 계획 순으로 세분화돼서 좀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부할 양이 좀 됩니다. 특히 금융공기업은 좀 더 평소보다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이제 잤을 때 이제 1년치 목표를 짜고 좀 세분화되게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낫고 1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부에 대한 템포 조절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성격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이거는 뭐 굳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필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NCS 필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보시면 어떻겠어요? NCS 기반 2020년도 채용 전략인데 여러분 이 짧은 강의를 가지고 NCS를 다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핵심만 좀 짚어드렸고요. 2020년 오히려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된다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정부가 NCS 기반으로 채용을 어떻게 해라 해서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북을 꼭 입수를 하셔갖고요. 여러분 그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입사자 지원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입사자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정보들이 정말로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NCS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료들이 입사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평가자 중심으로 나온 게 바로 채용 가이드북입니다. 말 그대로 채용 가이드북이거든요. 이 채용 가이드북을 보시면요. 정말로 입사자 중심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어떤 인력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평가자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는 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 자체를 입사자 중심이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경쟁사들이 아웃각시에서 뭐합니까? 평가자 중심으로 보는 시선, 바로 채용 가이드북, 정부에서 만든 채용 가이드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NCS를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칩보코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칩보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